네, 역사적인 가덕신공항의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2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또 후속 조치,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언언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. 사실 부산 시민들은 예타 면제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을 것 같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,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. 우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 방침을 확고하고요. 네네.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럼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. 5월 27일부터 항공대학 컨소시엄이 이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1년간 이제 돼야 되는데 저희 당 특위에서 국토부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10개월로 2개월 단축을 시켰습니다. 예, 예. 2개월이라도 조사 용역에서 단축을 시키면 예타 면제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뒤에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기간 등을 줄여서 24년도에 착공하는 그 목표에 반드시 이제 도달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그 드리고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수요일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항공 수요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. 2030 등록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국내 외적으로 약 5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됩니다. 네네.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돼야 된다는 거죠. 또 화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항공 화물의 수요는 거의 인천공항이 98% 넘게 네네.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김해공항은 겨우 1%죠. 이 항공 화물은 부가가치가 높아서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항공 화물을 필요로 하는 경소박 산업, 가볍고 작고 얇은 이 4차 산업혁명, 네네. 첨단 소재, 부품 이런 기계 산업의 유치가 가능해지죠. 그러면 고급의 일자리도 가능해지고 부산 경제가 아주 튼튼하게 되는데 한 15% 정도는 가덕신공항에서 국제 화물 수요를 충당한다 네네.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 수요를 잘하고 또 할줄의 길이라든지 네네. 시설의 규모나 그에 따르는 예산까지도 제대로 산정이 돼야 된다. 예, 예. 그렇게 당시 생각합니다. 제기됐던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됐고 현재는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부등치마와 공역 중첩 등 건설을 위한 기술적 쟁점은 모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네네. 지금 그 뒤에 이 항공, 공항 그 매립 네네.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이 됐기 때문에 DCM 공법이라든지 PBD 공법 이런 신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기간도 단축되고 더 안전해지고 부등치마의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든다. 그런 점에서 간사이 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. 그래서 충분히 우리 가덕신공항은 부등치마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네네.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역 중첩은 이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. 그래서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남북 방향이고 가덕신공항은 동서 방향입니다. 그 이제 비행기가 오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될 위험이 있죠. 공역이 중첩이 되니까. 네. 이 위험성을 이제 줄이는 것이 안전의 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걸 수직 분리해서 약 1000피트, 한 300m의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, 예.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연구 영역에서 예, 예. 해내야죠. 그래서 이제 결론을 잘 도출해야 됩니다. 그런 예. 안전 문제도 충분히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가덕신공항 로드맵이 쭉 나오고 있죠.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단축하고 예타 면제하고 2023년에 기본계획 입찰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2029년에 이제 공사 및 준공을 하는데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아서 타임테이블에 문제가 없을까요?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걸릴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줄였다. 2개월 줄여가지고 근데 10개월 입찰 줄이니까 부분에서 이제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.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이 네. 바로 예타 면제가 이제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예.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을 24년 초로 착공을 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 25, 26, 27, 28, 29년 약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나가사키 공항은 4년이 걸렸고요. 우리하고 이제 가덕신공항과 집안이 비슷한 창의 공항은 6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. 저희들이 6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네네. 큰 차이는 없죠. 다만 이 공기 단축 29년 완공을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
방식을 도입해야 된다. 인천공항 그 2단계 국제터미널 공사 예. 때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실시 설계에서 절토라든지 매립에 관련된 1단계 설계가 완료되면 예. 바로 그 부분은 먼저 착공을 하고요. 그 뒤에 뭐 항공시설이라든지 할주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 뒤에 설계를 해서 예. 또 1차 매립이 또 절토가 되고 나면 그 항공시설을 또 2단계로 공사를 하는 이런 패스트 트랙 공법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6년 안에 네네. 가덕신공항은 완공될 수 있다. 또 그런 목표로 수요 조사를 해야 네네. 되고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다. 뭐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합니다. 가변성 그리고 환경단체는 지금도 굉장히 반대가 크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정치권의 유동성은 저희 당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이번 그 특별법 과정에서도 우리 두 분의 이제 행정부시장 또 경제부시장 시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13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. 네네.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 지키지 않을 의원들은 없다.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은 철저히 가덕신공항을 끝까지 지지하고 29년 완공되는데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만 이제 뭐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33명만 찬성을 했거든요. 나머지 분들은 기권을 하거나 아예 불출석을 했습니다. 사실상 반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의 네네.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소극적인 태도나 반대 입장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선적 입장에서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또 완공에 협력한다면은 정치권에서의 변수는 크게 없을 것이다. 또 예. 없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당장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보다는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,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비는 넘어섰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그럼 앞으로 가장 넘어야 될 산이 큰 게 뭔지 그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의원님. 예,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. 예.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정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하게 잘 이행할 것입니다.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9년 가덕신공항의 개항 그 목표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. 그를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의지와 관심과 또 뒷받침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늘 호흡하고 힘을 모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